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개장에 상당히 집중이 됐었는데요. 지수에 대해서는 혼조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장에서 또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후 시세와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신세계 2부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과 전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 의견 남겨주신 부분 더욱더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화와 문자 열려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그리고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또 유튜브를 통해서는 마스터님이 직접 로그인하셔서 여러분들의 답변, 질문,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12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자, 지수에 대한 부분은 좀 혼조세 이어지고 있는데 S&P는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266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6412.25포인트로 0.15%로 이전의 가격대보다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약세 흐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 FX 역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1.1745달러로 0.23% 가격대 빠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하락세 역시 이어가고 있었는데 1243.4달러로 0.01% 보합권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8달러 돌파 이후에 초반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깨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57달러 후반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1%의 약보합으로 57.86달러에서 현재 상황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S&P 초반엔 상승 쪽 이어가고 있었지만 바로 또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구간도 약세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역시 나스닥은 출발 전부터 개장 전부터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는 흐름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8달러가 깨진 이후에 57달러 후반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시간 리딩 다시 한번 저희가 매매 포인트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12시가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이슈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PD 어떤 이슈 나오고 있죠? 네, 다우가 조금 아까보다는 상승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은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112포인트나 지금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기사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에서 상승에 많은 역할을 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버라이즌, 통신주죠. 버라이즌과 그리고 보잉, 이 두 개의 종목을 지금 들 수가 있겠는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을 좀 늘리고 주식 환매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히면 한때 주가가 지금 3.2%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를 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라이즌의 경우에는 노무라 증권 계열의 인스티넷이 지금 이 버라이즌의 주식에 대해서 중립 의견에서 지금 매수 의견으로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상승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지금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와 소비주가 지금 각각 상승을 하면서 0.05% 정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하락하다가 소폭 상승을 했다가 이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일단 통신주에 대한 부분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다우지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S&P는 통신 소비주 상승세로 지수가 본장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 앞서서 이슈 점검 시간으로 S&P 500에 대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 때 저희가 또 업앤다운 확인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좀 하락 전환된 상황입니다. 마스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S&P가 상승해서 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또 전환이라기보다는 보합권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마스터님. 네. 현재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S&P는 계속 보합권에서 다시 또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횡보 구간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중심으로 보시자면은 약분기를 주다가 지금 다시 또 상승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는 일단 모멘텀 자체는 장기적으로 상방인 건 아직까지는 맞아요. 근데 FOMC가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슬슬 청산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청산 물량이 보통 어느 타임에서 나오냐? 그냥 장 중에 나오는 포인트보다는 장 스타트할 때 그리고 장 마감할 때 포인트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상 시작하자마자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이래서 청산하는 물량, 그리고 장 마감할 때 되니까 이길 장이 무서워서 청산하는 물량,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포인트를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 스타트 딱 하자마자는 일단 하락세로 딱 전환을 했다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물량 회수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과 나스닥에 대해서 현재 구간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2시 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현재 구간 또 변화된 시세이기 때문에 크루드오일도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앞서서 저희가 이슈 점검으로 또 함께 도와드렸는데 58달러에서 빠르게 57.82까지 좀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242.1달러로 0.12%가 좀 빠졌는데, 마스터님, 저희가 1부 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골드에 대한 부분 좀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FOMC 회의 직전까지는 보통 이제 골드에 대해서 하방 모멘텀을 많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금리랑 직접 연관 상품은 많이들 달러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골드 베팅을 왜 이어가라는 거지라는 의문점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가상화폐랑 좀 같이 연관해서 골드랑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금리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달러에 주는 영향도 있죠. 금리가 인상되니까 장기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증가한다라는 관점에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점이 있고요. 근데 저희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돈이 어디로 정말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은 돈이 미국으로 흘러간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과거의 관점이고요. 이제 제로금리 스타트에서 올라오는 상태에서는 미국 말고도 다른 데 투자할 곳 얼마든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으로 다시 회수되는 자금도 있겠지만, 근데 그 자금들보다는 포커스를 좀 더 스트레이트를 추세를 맞추기 위해서 포커스를 하셔야 될 부분이 금은 안전자산 범위 안에서 그냥 금리랑 똑같이 한 풀 안에 있죠. 통화는 안전자산의 범위 안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금은 아예 한 풀 안에 있죠. 근데 이 금을 투자하던 금액이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 부분으로 이동하는 모멘텀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왜냐? 금에 대해서는 상승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언제나 중간중간 하락하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금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인 안전자산 성향들 입장에서는 금보다는 금리를 선호하는 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지속적 상승을 보일 때 이제 금에 대한 투자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순히 금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금 거래에 대한 거래소 중심, 거래소 혹은 이제 금 연관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를 매수하는 방식의 투자가 있고요. 이제 이게 과거에 그 헤지펀드 대부인 소로스가 주로 하던 방식이고요. 그래서 골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다, 혹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핵심적인 시장 변동 이슈를 앞두고 있을 때는 이때 골드에 대한 기업들 매수 중심, 혹은 골드 자체에 대한 매도 모멘텀 중심 매도, 이런 모멘텀을 주로 베팅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브렉시트 때는 오히려 골드 상방을 베팅하셔야 되죠. 그리고 금리 인상 때는 하방 쪽 베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는 관점에서 골드를 중심으로 아까 제가 반대로 달러 인덱스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는 어떤 정부의 입장에서 하방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져왔죠. 그러다가 이제 세제 개편한 부분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 리스크 부분이 서로 해치되면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달러 인덱스를 분석하실 때 달러 인덱스가 골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골드가 실질적으로 장기 모멘텀상 더 안정적인 통화적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를 중심으로 반대로 달러 인덱스를 예측하시는 게 시장 리스크가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골드가 모멘텀을 일방적으로 하방을 주고 있네, 이걸 중심으로 반대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을 약하게 예측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네.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이, 안전자산에 있어서 대체 수단이다. 이거는 최근에는 맞았습니다. 최근에 맞았는데, 골드가 가상화폐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골드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수예요. 왜냐면은 가상화폐는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예. 하락할 때 30% 이상씩 하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예. 다반사다 보니까 단순하게 금 현물 거래를 하셔서 골드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가상화폐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처음에 연속적인 상승 랠리에서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좋아가지고 계속 베팅을 더 넣고 금액은 많으니까요. 예, 그분들이 현금이 제일 많습니다. 예, 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하방 랠리에 대한 모멘텀을 겪고 나면은 리스크를 확 느껴서 다시 골드로 수요가 되돌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랠리가 끌어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해외 선물 월요일장 기준으로 이제 선물 상장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월요일장 선물 상장이 되면서 물론 CME 상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 상장이 됨으로써 일요일장에 폭락이 나왔었죠.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 지금 아실 거예요. 일요일장에 대부분의 통화들이 다 한 번에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멘텀을 보실 때 해외 선물이 앞으로 도입되고 앞으로 ETF 상품까지도 도입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ETF가 그냥 단순 상승 방향, 매수 방향 ETF만 도입될까요? 아니죠. 인버스 ETF도 분명히 도입됩니다. 네. 그럼 그쪽 방향의 매도 방향 모멘텀들이 점점 하나하나 추가될수록 이 수요는 다시 장기적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끌고 가자.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골드에 있어서 안전자산이냐, 앞으로 비트코인도 이제 골드에 또 비교해서 자산의 이런 성격을 계속적으로 좀 따지고 그에 네, 있어서 네,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반적인 부분 또 짚어주셨네요. 자, 골드에 대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골드, 오늘 좀 세게 빠지는데요. 1240달러까지 방금 전까지 찍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240달러도 무너지면은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있고, 앞서서 김경은 PD의 그런 외신적인 분석도 1200달러까지, 네, 하방 쪽으로 좀 넓게 본 상황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시간 안에 골드의 변동성, 저희가 방송 시간 안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골드 역시나 센데요. FOMC 때문에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네, FOMC의 모멘텀이 일단 강하고요. 네네. 네, 내일 전까지는, 내일 이제 FOMC 실질 발표 전까지는 매도 방향의 모멘텀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네. 네, 이거는 FOMC 직전까지는 그렇게, 그리고 FOMC 직후 발표부터는 강변동 웨이브, 하이웨이브 흔들린 후에 보통의 경우에는 상방 쪽으로 많이 갔었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의 하방 랠리가 기관이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세다라는 관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상화폐가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분석을 들어가는 거고요. 이 하방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은 게 아니라 과하락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은 좀 분해를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FOMC가 땅 하고 터진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상승 모멘텀들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모멘텀 때문에 하이웨이브가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이번 FOMC 때는. 예. 그리고 문제가 이제 다음 차기 연준 FOMC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차라리 이번에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들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간다, 혹은 비둘기파적인 본인의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의 얘기들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옐런이 지금 올해 해왔던 대로 경제지표가 받쳐주면 인상, 이런 관점들을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점진적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파월은 저것 때문에 뽑힌 게 아니었어, 트럼프의 친인 인사 때문에 뽑힌 게 아니었어라는 관점에서 확 틀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모멘텀이 상승으로 열려준 거고요. 그걸 열어준 게 파월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부터 트럼프의 입장에서 눈에 가시가 돼버렸어요. 스타트하기 전부터.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볼 때 FOMC 차기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짝 퀘스천 마크가 던져지는 만큼 이번 FOMC 발표 땅 터지고 나서부터는 하이웨이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일단 뭐 금리 인상 앞둔 시점 현재 지금 1,240달러까지 좀 하락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잠시 좀 잠잠해졌는데요. 잠시 후 다시 한번 가격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전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신 의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상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온 사연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끝자리가 0738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초보입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일단 해외 선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주식에서 또 주식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해외 선물이 좀 가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런데 자기 자본 일단 뭐 기본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초보라는 내용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해설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도라고나 할까요? 이런 자본을 좀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일단은 네네. 그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기본 예탁금이라는 내용이 조금 이제 그 생각이 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이제 국내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그 KLX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본 예탁금 제도를 두고 있고요. 이제 기본 예탁금 뭐 500만 원, 1,5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기본 예탁금이 있어서 해당 증거금이 있어야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존 그 금액에 대한 허들이 있는데 해외 선물은 이제 CME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만큼 그런 그 기본 예탁금 제도가 없어서 각 상품별 증거금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금액이 굉장히 좀 500만 원이란 금액만 놓고 얘기해 드린다면 지금 현재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골드, 실버 뭐 요 정도 상품 제외하고는 다 500만 원 미만으로 거래가 가능하시니까 네. 대부분의 상품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 접근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뭐 초보라고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선물은 굉장히 좀 변동성도 크고 이런 리스크가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식이랑 다르게 굉장히 좀 엄청나게 이제 자산 변동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500만 원 갖고 이제 한 계약을 들어가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에 준하는 그런 그 증거금에 필요한 상품을 들어가게 되면 뭐 추가 증거금이라든지 이렇게 증거금 그 필요한 증거금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날 바로 이제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가 증거금을 좀 활용하라고 말씀드릴 때 보통 입금하신 증거금의 20-30% 정도 수준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매매하시는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뭐 성향이 좀 공격적이신 분은 굉장히 좀 증거금이 좀 그 저렴한 걸로 이제 여러 계약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일단 시장을 몇 년간 봐오면서 좀 느꼈던 점은 본인의 증거금의 20-30% 수준만 사용하시는 게 뭐 사실 그게 좀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포지션을 좀 그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이제 그 너무 이렇게 증거금 비싼 거보다 좀 저렴한 거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일단 초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통화 선물을 주로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이제 통화 선물 쪽에는 이제 미니나 마이크로 상품이 많이 좀 그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 마이크로 상품은 기존 통화 상품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신에 이제 증거금이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좀 굉장히 저렴한 상품이고요. 지금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한 계약당 뭐 한 20-30만 원, 20만 원 정도면 한 계약씩 들어갈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그런 상품들을 좀 매매해 보시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고 좀 매매에 좀 자신이 생기시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시장을 좀 이해하게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거금을 좀 높은 상품들을 거래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순서인 것 같고 사실 모의 투자로도 경험해 볼 수 있긴 하지만 모의 투자는 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좀 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먼저 시작하시면서 이제 한 20-30만 원짜리부터 시작하시면서 하셔도 사실 500만 원 놓고 30만 원짜리 거래한다는 게 좀 돈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그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뭐 주식 500만 원씩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저렴한 증거금에 상품을 거래해 보시는 게 좀 추천드리고 지금 크루드오일 증거금도 굉장히 좀 2,400불대로 굉장히 좀 비싸진 않아요. 500만 원이면 2계약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증거금이 비싸진 않는데 이 상품은 해보시면 좀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는 이렇게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두 번 시장을 잘못 보시게 되면 재진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보다는 좀 작은 상품 위주로 먼저 거래해보시고 좀 나중에 좀 경험이 쌓이시고 좀 자신이 붙으시면 다른 상품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증거금과 500만 원에 대해서 좀 증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전에 모의 투자에 대해서도
있어도 실제로 또 자기 자금을 운영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실질 경험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초보적인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짚어주셨고, 그다음에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마스터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네. 해외 선물로 500만 원으로 거래할 상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 뭐 실버나 골드 아까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종목들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500만 원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500만 원이 단순히 진입되는 부분 플러스 이제 손익에 대한 부분, 그죠? 거래를 하루를 하시던 뭐 며칠을 하시던 일주일을 하시던 거래가 마이너스가 나실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 보유 자금을 보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500이면 충분히 한 계약을 일주일 정도는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진입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진입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일단 단기 손절 가능성을 줄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장기 베팅을 이제 시황 관점에서 그냥 물량을 아무 데서나 넣고 버티는 거는 돈 많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장기 베팅을 함부로 하셨다가는 손절이 팍팍팍 나시겠죠. 그럼 하루 안에 증거금이 정말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팅보다는 저희가 이제 베팅 포인트를 주로 매매 포인트라는 거 중심으로 항상 이제 저도 방송에서 잡아드리고 이제 신세계로도 쏴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포커스 중 하나가 매매 포인트라는 거는 제가 항상 손절 15틱을 강조를 드리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포인트는 무조건 15틱 이상의 손절이 나면은 보내셔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고 추가적인 기회가 주어지고 트라이할 횟수가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증거금 관리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시고 오랫동안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보자이실수록 진입 포인트를 정확하게 따다다닥 잡는데 포커스를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점에 있어서 뭐 신세계로 들어오셔서 저희 포인트를 따라오셔도 좋고 정말 매매 포인트를 잡는 법부터 모의부터 스타트해서 연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모의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실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손익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실전과 다른 손익이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압축하실 수가 있어요. 진입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아닙니다. 진입이요? 아니죠. 진입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가 아니고요. 네. 진입 후에 청산에서의 그렇죠. 심리적 멘탈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손익 결과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요. 진입 전에는 얼마든지 마인드를 클린하게 해서 정말 이성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입이 한번 되고 나서부터의 떨림이 문제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AGRMS라는 시스템을 좀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은 이제 순수하게 청산 관점에서 작용하는 시스템들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OCO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HTTP를 쓰는 뭐 트레일링 스탑, 그렇죠. 추적 일절부터 그런 OCO라는 자동화 기능들이 있어요. 청산에 있어서의. 그런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손절과 수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칙적 거래를 하신다면은 모의에서 쌓은 습관 그대로 실전에서 옮기셔도 됩니다. 이게 손익 결과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원칙적인 거래를 하신다면. 근데 단순히 느낌대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딱 보고선 차트 올라가네, 내려가네 하고선 베팅을 누르시는 순간에 거기서부터는 모의와 실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으로 모의를 쌓으셨다면은 그거는 실전에서도 달라지실 수가 없다. 그리고 최대한 청산에 있어서는 기계적으로 가져가셔라. 이 두 가지를 좀 포커스를 드리는 거고 초보자분들께서는 이걸 좀 필수로 지금 주식 파시다가 또 오후장 들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해외 선물은 그렇게만 관리하시면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시장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주식계 어떤 전설로 불리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제 선물 옵션에서 탄생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주식하시던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포커스 하셔서 거래를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위험을 해지를 하세요. 위험을 해지를 하셔가지고 시장을 잠재워서 명견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맞아요. 그리고 증거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더욱더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렸고 진입보다는 이제 청산적인 관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 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뭐 문자로 온 부분 이렇게 좀 상세하게 남겨주실수록 저희 출연진 분들과 더욱더 상세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해외 선물의 뭐 기초부터 그리고 이후 매매 전략까지 뭐 다양한
다양한 질문 괜찮습니다. 해외 선물 관련된 부분, 또 시장의 분석 또는 뭐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저희 쪽으로 샵 0082번 또는 전화로 주셔도 되는데요. 전화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과 2612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괜찮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든 괜찮으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가 저희가 또 상담 진행하는 동안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지금 뭐 조금 작은 구간입니다만은 뭐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 S&P는 2666.75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른 종목군은 이전에 살펴봤던 방향성과 좀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워낙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숨죽여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도 않고, 일단 기사적인 부분도 두각이 많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58달러가 깨진 이후에 57달러 후반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에서 출발을 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S&P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점 그 부분까지 짚어드릴게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S&P 상승, 나스닥에 대해서는 하락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골드는 역시나 뭐 124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또 다른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끝자리 4955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금을 좀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금을 1239에서 두 계약 들고 있습니다. 단기로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금을 1239달러에서 두 계약 매도로 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단기로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 1239라고 한다면은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오늘의 저가가 어떻게 되죠? 오늘의 저가는 1240.6달러인데 1239달러면은 7월달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7월달에요? 그전에는 그 가격이 안 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올해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상반기 그때 들어와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가격대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한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239에서 두 계약으로 매도. 그렇다면 지금 추세가 지금 가격대까지 내려왔고 또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단기로 좀 수익 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만약에 제가 볼 땐 가격을 잘못 입력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셨을 것 같진 않고. 네. 만약에 근데 1239가 정말 맞았다. 정말 그때 진입을 하셨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진 모멘텀에서 오늘까지는 더 보세요. 오늘까지는 어차피 이만큼 많이 버티셨잖아요. 만약에 그때 들어가셨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구간을 버티신 건데, 좀 더 버티셨다가 이제 오늘 장 종료 전까지만, 오늘 장 종료 전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내일 장 넘기지 마시고요. 네. 오늘 장 종료 전까지만 보셨다가 수익권 들어가셨을 때 그냥 빠르게 청산해 버리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에 뭐 100틱가량 더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50틱 범위 이내 정도에서만 그냥 깔끔하게 수익 청산을 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정정 문자가 왔어요. 저희 쪽에 1249달러라고 하십니다. 다시 정정을 해서 도와드릴게요. 금을 1249달러에서 두 계약 매도로 지금 들어가셨는데 가격대 저희 쪽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249달러에서 두 계약 매도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수익 구간이신 거잖아요.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정말 축하드리네요. 네. 네. 일단 모멘텀을 보실 때 네네. 지금 중간에 매도를 내리기 직전에 더 들어왔던 기관들이 어디서 매도를 쳤느냐가 좀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추세를 내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매도를 쳤던 기관들의 핵심 단가는 45.5입니다. 45.5에서 매도를 추가적으로 물량 보유를 한 다음에 매도 추세를 내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익절 포인트를 45.5까지 내려서 잡으셔야 돼요. 그래도 뭐 어차피 40틱은 먹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는 잡아두시고, 추가적으로 오늘 장 종료까지만 구간을 보시되, 지금 40에서 계속해서 다시 튕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40보다 약 50틱 정도, 50틱 정도만 더 노리셨다가 거기다 익절 포인트 걸어 놓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지금 거의 한 80틱 정도 먹어 들어가셨는데, 이 정도 먹어 들어가셨으면은 익절 한 20틱 정도 추적 익절로 걸어 두시고선 추가 추세 구간을 공략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으로
추세 공간을 먹어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으시는 게 제일 깔끔한 매매가 되시겠죠. 네, 일단 또 익절 잘 잡고 대응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제일 잘 가고 있을 때는 그냥 네네. 추적 익절 잡고 대응하시는 게 네. 제일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 원웨이 추세를 가장 스트레이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 방식이죠.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도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49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240선을 계속적으로 좀 하락 이탈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신 상태셔서 수익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40달러를 뚫을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이라서 일단 뭐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좀 매도 접근하신 건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고 좀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강해지면은 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떨어질지를 보시는 것보다 이제 반등시 매도 청산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유효한 네. 접근이지 않을까 싶어 해서 지금 일단 매도로 그대로 보유하시고 수익을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오늘자 넘겨서라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FOMC 이전까지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반등이 다시 좀 세게 나온다고 하면은 1243 정도 수준에서 좀 그 이익을 좀 마무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아무래도 본인의 자산을 좀 지키는 그런 매매이지 않을까 싶고 수익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계속적으로 좀 추세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가 굉장히 좀 유리한 매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계약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약을 좀 관리를 하시면서 수익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하락 추세로 조금 더 열려있는 부분 그것도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익절 꼭 잡고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 문자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이 종목 많이 좀 상담이 올라오거든요.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자, 끝자리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189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지금 천연가스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저점을 얼마로 보시나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 자, 일단 천연가스 오늘장의 흐름도 볼까요? 자, 오늘 2% 넘게 2.28%가 빠지면서 2.73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틀 전에는 소폭의 반등권대 그때 저희가 또 상담을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 구간에서도 저희 출연진 분들이 하락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렸는데 어제와 오늘 또 이틀 연속 하락으로 좀 강한 하락 추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점을 좀 궁금했잖아요. 이제 바닥권은 어디서 보시나 그렇다면은 이 시청자분은 좀 매수적인 관점이실까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가격대가 많이 빠질 때는 매수 쪽으로 좀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 좀 상담 도와드려야 되겠죠. 마스터님 지금 막 분석하고 계시는데 네, 도와주실까요? 네. 단순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 그렇죠. 지금 당장 포지션을 빼셔야 됩니다. 네. 저점에서 지금 신저가를 돌파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 포인트를 노리신다는 거는 해외 선물에서는 말이 안 되고요. 예. 주식에서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저가성의 그렇죠. 매수가 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이 되실 수가 있는데 저점 매수. 해외 선물은 이제 그냥 단순히 추세 기준으로만 돌파하는 틱수가 최소 30틱 이상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무리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신다고 한들 매수 포인트를 잡으셨을 때 신저가에서는 그냥 돌파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라리 지금 매도 포인트 위에 계속 만들어주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 포인트 신규로만 잡으셨다가 다시 튕겨 올라올 때 매도를 치세요.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한 매매가 되실 거고요. 지금 신저가가 27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저가를 내려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매도 모멘텀을 딱딱 보여주고 내려간 포인트가 지금 약 3개 정도가 보여주고 있는데 맨 위에서 매도에 대한 매집이 840 정도에 깔끔하게 있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834 기준으로 추가적인 매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추천드리는 두 자리는 783 그리고 834 이렇게 두 자리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 실질적으로 추세를 보내기 직전에 스트레이트로 매집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포인트를 좀 매집 포인트로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올라올 경우에 치시면 됩니다. 지금 치시라는 게 아니고요. 다시 올라올 경우에 왜 거기서 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 일단 차트 모멘텀 상으로 매도의 핵심적인 수량을 보유한 다음에 보냈던 기관들 중심으로 볼 때 돈이 많죠. 돈을 핵심적으로 쏟아낸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시장에서는 반대 방향 베팅 기관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포인트에 올 경우 보유 포지션들을 청산 포인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가지고 있다. 해당 시점에서 매도 관점으로 물량을 청산해야 되는 그런 관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포지션을 잡아가시는 게 손절 가능성을 줄이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이제 워낙 바닥권을 다지고 저점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이제 저점 매수를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잖아요. 하지만 해외 선물에서는 일단 계속적으로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쉽사리 또 매수적인 관점을 좀 미리 예측하시는 것이 좀 지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도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네, 저도 일단 전적으로 지금 맞선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렇죠. 내용에 좀 동감하는 네네. 상황이고, 제가 화요일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지난주 화요일도 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내추럴가스 일봉 차트인데 지난주 화요일 날 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틀째 지금 전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수준에서 이제 뭐 반등을 노려야 될지 이런 질문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굉장히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접근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저점이 어디까지 갈지 이런 부분은 뭐 시황적으로 분석해 본다고 하면은 뭐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천연가스 재고량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 지금 미국의 온화한 날씨 계속적으로 예보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 수요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유지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뭐 추세 시황적인 내용은 사실 차트에 좀 후행하는 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시황적인 내용보다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하락세가 강한 모습에서 지금 매수 접근을 좀 노리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본인이 변곡을 잡고 좀 아래서부터 위를 다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시고 싶은 그런 욕심이신 것 같은데, 이 해외 선물은 정말 상품도 다양하고 이런 추세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이제 변곡을 잡고 매매하시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매수를 저점을 잡고 매수하려는 생각이시면 또 조금 이 상품을 좀 거래하시기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좀 비슷한 상품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 뭐 다른 상품이긴 하지만 지금 농산물 선물 굉장히 좀 추세가 강하거든요. 농산물 선물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옥수수 가격이 지금 콘인데 옥수수가 굉장히 좀 하락이 좀 강한 상황에서 이 뒤에 있는 차트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뭐 이만큼 떨어졌을 때 충분히 좀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좀 월물이 좀 나중에 차월물이라고 해서 그거를 좀 기다리면 올라오겠다 이런 접근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추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추세를 갖고 좀 이동하는 이런 상품 선물들은 굉장히 좀 저점 매수 이런 구간에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다른 농산물 선물 중에도 뭐 이런 밀 같은 상품도 굉장히 이런 하락세가 강한데, 이런 상품에 본인이 딱 반등을 노리는 그런 시점을 딱 잡고 매매하시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장에 간다고 하면 굉장히 수익이 커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매매보다는 지금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가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높다 보니까 내추럴가스를 매매하시고자 한다면 뭐 손절 잡고 매도 접근하시는 게 사실 좀 더 유리하실 것 같고, 뭐 변곡을 잡는 것보다는 변곡이 나오고 추세가 변화되면, 제가 말씀드린 추세는 최소 5일 정도 5일 이평선이 좀 상승으로 돌아서는 부분을 저는 추세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추세가 좀 변경되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 접근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추세가 변경되지 않는 5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방으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매도보다는 매수 접근하시는 걸 좀 지향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막 떨어지는 차트에서 매수를 하는 걸 어디서 해야 될까라는 관점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매수를 쳤던 라인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볼게요. 신세계로 제가 이제 57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항상 이제 5틱 전에 매수를 가셔라.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저희가 진입가가 6.2였습니다. 그래서 6.2에서 진입 포인트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드렸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 이전 포인트입니다. 네, 신저가 이전에 기존의 매집 단가가 깔끔하게 깔려있던 포인트의 5틱 전 포인트였죠. 그래서 762 기준으로 들어가셔라라는 포인트를 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차트가 신저가를 내려가더라도 일시적으로 과거의 매수 포인트였던, 그죠? 과거의 기관들이 매수했던 깔끔한 라인 위에서 약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1차 청산을 하고 나서 다시 추가적인 추세를 보냈던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까지만이 정말 마지막 대응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라인까지 다 뚫고 내려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어디서 매수를 던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블로킹할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신저가 내려가는 거 충분히 보시다가
다시 밑바닥 다지기가 오실 거야. 그 이후에 밑바닥 다지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바닥 만든 이후에 매수 추세를 다시 보냅니다. 이 친구들이. 그럼 그때 기준으로 해서 매수 매집의 신규 단가를 잡아가셔서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주로 하시는 트레이딩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관들은 신고가 신저가에서 베팅을 들어갈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지금 천연가스 안에서 지금 방금 이제 매도 매집 구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신고가에서 매도를 치는 기관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신고가에서 터닝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롭게 블로킹을 치고선 진입하는 게 일반적인 기관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40보다 아래인 3, 4에서 810 사이, 3, 4에서 810 사이에서 매도 포인트에 대한 신규 매집 물량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네. 기관들처럼 신고가, 신저가에서 베팅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터닝이 됐을 때 매집이 나올 때 그때 기준으로 베팅을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베팅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매매고 길게 수익을 끌어가실 수 있는 매매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떨어지는 칼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저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뭐 비슷한 유사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정말 참고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덧붙여서 그 날씨에 대한 부분을 맞아요. 조금 더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계속 동부 미국 쪽에 이제 중부와 동부에 굉장히 좀 혹독한 겨울이 올 것이다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요. 지금 외신에서 볼 때 이제 분석가의 말을 빌어서 볼 때는 정말 추운 그 계절이 그러니까 날씨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2월 1일까지를 지금 데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 2월 1일까지 진짜 얼마나 추운 거를 말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정말 추운 날씨가 이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2018년 내내 이 천연가스 가격대가 계속 좀 하락한 상태로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는 15년도와 16년도 겨울 날씨가 굉장히 다른 연도의 겨울에 비해서 좀 온화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추울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추운 날씨가 언제 찾아올지 그 부분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아직은 춥지 않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추운 날씨가 조금 더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자, 그리고 뭐 속보에 대한 내용도 돌려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천연가스 허브가 폭발했다고 하는데 가스 공급 차단에 대해서 비상사태가 열렸다. 네. 그 부분도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슈 추가적으로 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이 41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은 잠잠한 모습입니다. 소폭의 변동성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S&P는 뭐 상승으로 전하는 이후에 0.03% 강보합으로 2667포인트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폭이 더욱더 세게 나오네요. 6386.25포인트로 0.57%가 빠진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는 하락세 유로FX도 좀 많이 빠졌는데요. 1.17330달러까지 빠지면서 0.34%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드는요. 1239달러네요. 1240달러가 깨졌습니다. 일단은 깨지면서 1240달러 아직 뭐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0.38% 하락세라는 점.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58달러가 깨졌죠. 이전에 현재 구간은 57.70달러로 0.55%가 빠진 가격대에서 현재 시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S&P는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뭐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지만 나스닥은 더욱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골드는 1238달러까지 깨진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천연가스는 더욱더 빠진 상황인데 앞서서 오스트리아 쪽 속보 내용 김경훈 PD 추가적으로 더욱더 들어볼까요? 네. 이게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 천연가스 허브가 폭발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이탈리아가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지금 산업장
장관인 까를로 갈렌다라는 사람이 지금 에너지 공급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 까를로 갈렌다가 현재 오스트리아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공급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지금 좀 굉장히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라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럽의 허브, 천연가스 허브다라고 하는데, 이 천연가스 폭발 비상사태가 열렸다. 마스터님, 이런 뉴스 천연가스 어떻게 적용될까요? 네, 일단은 네네. 단기적으로 재고량 부분이 오히려 재고치 자체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미국의 재고와 유럽의 재고는 좀 다르겠죠. 재고치 자체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쌓여있는 수요층은 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지금 CME에서 거래되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모멘텀을 결정짓기에는 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지금 여기다 대입하시기에는 살짝 모멘텀의 차이가 있고요. 네. 오히려 포커스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오일이 동반 급락함과 동시에 네. 같이 천연가스가 동반 급락했다는 부분을 그렇죠. 더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지금 사실 천연가스면은 그럼 오일은 왜 떨어지고 있지? 이렇게 되시거든요. 지금 오일과 천연가스가 동반 차트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천연가스는 살짝 지금 유럽의 이슈는 미국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지금 오히려 오일 차트에 대한 연동성이 더 높다는 점, 거기에 좀 포커스를 좀 더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천연가스보다는 직접적인 부분은 오일에 대해서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좀 연결되는 그런 기사를 좀 시장에 또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58달러 깨진 이후 57.78인데 0.43%입니다. 자, 내일 원유 재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터님 내일 좀 아쉽게도 나오지 못해서 네. 내일 원유 재고 발표 전후로 또 가격대를 좀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미리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원유 재고의 핵심 역할이 네네. 물론 이제 재고치 발표로 인해서 수치가 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원유 재고 타임에 기존에 발생했던 이격 부분을 재조정하는 가치 평가의 타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오일 차트가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원래 셰일의 생산량이 증가했으면 떨어져야 될 매도 모멘텀과 이격을 발생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이격을 발생시킨 게 오늘도 물론 이제 재정립을 해가고 있지만 원유 재고 타임이 땅땅 터질 때마다 재정립하고 재정립하는 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임은 오히려 정확한 오일의 모멘텀을 분석하시기에 좋은 타임이 되고 네. 만약에 오늘장에 다시 재상승해서 58 이상까지 간다. 그럼 내일 원유 재고장 발표 땅 터졌을 때 네. 다시 58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로 지금 오늘장에 만약에 57대 정도까지 회복세를 보인다. 그러면 내일장은 원유 재고 발표하더라도 그냥 하이웨이브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장기 모멘텀을 보실 때 지금 최근에 셰일들은 계속해서 생산량을 증가하거나 횡보 이 둘 중 하나만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장기 모멘텀상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이 모멘텀을 보실 때 오일을 절대적으로 상승으로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셰일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오일이 같이 회복을 보일 때 천연가스도 뭐죠? 천연가스도 셰일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같이 모멘텀 회복을 들어가는 이격 조정에 들어가는 부분. 거기서 핵심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의 생각도 궁금한데 내일 원유 재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내일 원유 재고 발표, 재고 발표나 이런 이벤트를 이용한 매매 전략은 굉장히 제가 좀 지향하는 그런 그 전략인데, 내일 재고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 재고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은 더 예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일단은 접근 포지션 자체는 제가 일단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매수 접근을 좀 말씀드렸는데 요 상승 접근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이어나가시고 내일 그 지표 발표 이전에 좀 관망 추세를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추세는 계속적으로 60달러를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장기 추세는 상승적으로 보는 게 맞지만 이런 추세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이면 좀 포지션 정리하시고 시장 지표 발표 보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코레도일에 대해서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좀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또 포커싱을 맞춰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해서 와드릴게요.
자, 오늘 신세계도 2시간 동안 알차게 좀 달려왔는데요.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마스터님, 오늘 바쁘셨죠?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어제 이제 골드에 대한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의 장기적 포지션을 이제 청산해드리고 신세계 통해서. 네. 오늘 또 새롭게 문의 주신 분께 지금 방금 골드에 대한 리딩을 드렸는데, 골드가 또 저희가 원하던 방향대로 계속 내려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하던 원웨이 스트레이트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일단 최저점 기준으로 제가 입절은 잡아놓고 대응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최저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 440.3 정도까지는 이익 확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매매의 장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익, 잘 얻어가신 것 같아요. 현재 1238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 김경영 PD도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이슈 전달해드려서 굉장히 보람찬 하루였고요. 이제 FOMC가 오늘 이제 시작이 돼서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내일도 또 어떤 기조로 조금 내일 마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좀 새어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내일 그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맞아요. 이제 이틀간이 열리는 FOMC 바로바로 또 들리는 속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기용 PD가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익재 해설위원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각 상품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제 유로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골드도 하락 추세를 좀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런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수익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고 이번 주에는 FOMC나 ECB 이후 정상회담 굉장히 좀 굵직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각 이슈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매매 수익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추운 날에 또 해외 선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열적을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 오늘 신세계 2부에서도 다양한 내용 전달 도와드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신세계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